시작했나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7번째 성장 모형에 관한 아티클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미시간 주립대학교의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에 있는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페이퍼는 1987년도에 퍼블리시된 브릭 앤 라덴부시 선생님의 논문, 이고요. Application of Hierarchical Linear Models to Assess Change라는 논문이고, 제가 알기로는 성장 모형에 있어 가장 베이직한 모형을 소개하고 있는 클래식한 논문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HLN 또는 다층 모형이 어떻게 성장 모형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추정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예시로 적용하여 어떠한 연구 질문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논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리뷰를 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첫 시간에 비선형적 성장 궤적에 관한 비교적 최근의 모형들을 다루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fractional polynomial model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문항 반응 이론, IRT를 기반으로 한 성장 모형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용들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오늘 이렇게 리뷰할 논문은 상당히 굉장히 기본적이고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논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장 모형을 좀 관심 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은 이 논문을 사실 빼놓고서는 굉장히 이렇게 다루기가 쉽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내용은 HLN, 멀티 레벨 마들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브젝트 레벨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트 추정 방법에 있어서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방법 중에서도 restricted, 제한된 최대 우도 함수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모형의 초점은 선형 궤적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모수에 대한 해석, 그리고 성장 모수들의 개인 간 차이를 설명을 하는 공변수들에 대한 탐색 등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크게 개념화와 측정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기존의 반복 측정 자료를 다루던 Repeated ANOVA 모형이 지닌 여러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층 모형이라는 그 접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측정치들이 개인 내에 속해 있는 이른바 다층적 구조를 모형에 반영함으로써 개인 내 모형, within subject model, 그리고 개인 간 모형, between subject model로 나누어서 모형을 명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의 목적이 개인별 성장 궤적을 추정하기 위한 데 있기 때문에 반복 시점별 측정 도구가 그 목적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적절히 잘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논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층 모형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 수식이 잘 이해되실 텐데 보시면은 within subject model 또는 1수준 모형에서는 개인별 성장 궤적이 어떠한지를 명세화할 수 있습니다. 페이퍼에서는 y sub iti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해 편의를 위해서 시간 첨자 t를 먼저 그리고 개인 첨자 i를 후순으로 표현을 저희가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사용을 했습니다. y sub ti가 시간 변수와의 관계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비선형적인 관계는 폴리노미얼 텀을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개인 간 모형, between subject model은 다시 개인의 배경 변수나 처치 변수 등 설명 변수들이 포함된 모형으로 다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random error term은 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모형이 가진 가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관측치와 observed outcome과 growth parameters, 성장 모수들에 대해서 정규성 분포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측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내 반복 측정치들 간의 상관성, 그리고 그 상관의 크기는 반복 측정 시점 간 간격에 의존한다는 점을 모형이 가진 가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정은 서로 다른 측정 시점에서 관측된 값 또는 뭐 테스트 스코어가 같은 스케일 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퍼에서는 이 on the same scale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IRT 방법을 사용해서 스케일링을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형이 어떻게 명세화되고 있는지 가장 간단한 선형 계정 모형을 한 개의 설명 변수를 가지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내 모형과 개인 간 변수는 저희가 앞에서 봤던 모형이고요. 이 개인 간 모형에서 나온 모수들을 다시 개인 내 모형에 대입을 하면 컴바인드 마듈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고정효과 모수, 그리고 나머지 세 텀은 무선효과 모수로 표현이 됩니다. 이 세 가지 텀 무선효과 모수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E sub ti로 설명이 되고요. 이 E sub ti의 variance 값을 추정을 하면은 각각 이제 variance를 씌우게 되면은 이제 tau 00랑 tau 11 그리고 tau 01 그리고 시그마 스퀘어 4개의 무선 효과 모수로 나타내어집니다. 추정해야 될 모수가 4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tau 00, tau 11은 각각 이니셜 스테이터스의 분산, 그리고 tau 11은 성장 모수의 개인 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tau 01은 그 둘의 공분산을 나타냅니다. 시그마 스퀘어는 개인 내 오차 분산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개인 내 오차 분산에 대해서는 보통 모형을 피팅을 할 때 컨스탄트 한 걸로 가정을 하지만 사실 이 HLM 모형, 물론 다른 모형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오차 분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각각 뭐 person specific error라든지 serial correlation을 각각 모형에서 명시할 수 있다는 그런 플렉서빌리티가 있다는 점을 이 논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치 간의 상관이 있는 또는 반복 측정치들이 개인 내에 속해 있는 형태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여러 통계적인 모형들이 사실 그 당시에 그런 기존의 모형이 가졌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계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비슷한 시기에 등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Mixed Model Analysis of Variance, Regression with Random Coefficients 등등의 어떤 내용들 중에 이 논문은 이 댐스터와 루빈 1981년도에 퍼블리시된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제 Bayesian Estimation for Linear Models 통해서 EM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HLM을 피팅하고 관련된 모수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수들을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자는 이 EM, Expected Maximization 알고리즘을 어펜딕스를 통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각 개인별 이제 성장 곡선이 우선 추정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YTI가 이제 파이 I A sub TI 플러스 RTI로 설명이 되고 이것이 이제 개인별 성장 곡선을 의미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파이 I 중에 이제 페이퍼에서는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제가 위에 upper subscript로 이제 within 레벨에서 추정된 성장 궤적임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W를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regression coefficient고 separate regression coefficient for each subject. 각각 개인별로 각각 다르게 피팅이 된 regression coefficient 또는 성장 곡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형 성장 곡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시그마 스퀘어, 개인 내 오차 분산이 어떻게 추정될 수 있는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만약 모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시간적인 간격에 의해서 측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왼쪽에 있는 수식을 통해서 추정이 가능하고, 만약에 각각 개별적으로 다른 시점에 또는 뭐 한 사람은 뭐 2번만 측정이 됐고 어떤 사람은 4번이 측정됐고 근데 각각의 측정 시점이 또 다른 시점에 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수식을 통해서 오차항 분산이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샘플링 베리언스는 지금 추정된 오차항 분산을 시간의 제곱의 썸을 한 값을 통해서 추정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사실 OLS를 기반으로 한 심플 리그레션에서 사용이 되는 에스티메이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EM 알고리즘은 사실 이터레이티브한 이제 방법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 이 초기에 이 시그마 스퀘어와 타우 이 각각의 분산값들이 어떻게 우선적으로 결정이 되는지를 이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고, 이 여기서 이제 추정이 된 개인별 성장 곡선은 다시 설명 변수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회기식이 피팅이 되는 거죠. 역시 OLS 방법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타우 값에 대한 개인 간 분산의 값이 추정이 가능합니다. 아래 식과 같이.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게 지금 between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제가 B라는 그 위첨자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다시 이제 심플 리그레션처럼 이렇게 피팅이 되고, 이 설명 변수는 지금 센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new i 같은 경우는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샘플링 베리언스, 샘플링 에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추정이 된 이 분산 값들을 통해서 이제 이 타우에 대한 추정치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pi i hat between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 변수를 통해서 predicted 된 growth rate를 의미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논문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이 추정 방식이 왜 기존의 방법과 다른지 하면은 이 경험적인 베이즈 이론을 사용을 해서 실제 개인별 성장 곡선에 대한 추정치는 이 between 성장 추정치와 그러니까 predicted growth rate과 앞서 추정이 된 이 within separate regression coefficient가 어떤 weight을 준 함수에 따라서 composite 된 에스티메이터로 추정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weight은 각 성장 곡선의 reliability coefficient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new i가 sampling error고 tau가 true variance라고 하면은 이게 observed 또는 estimated 된 variance라고 했을 때 거기 그 값분의 true 분산값, 즉 reliability coefficient의 어떤 definition을 생각했을 때 true 분산을 실제 관측된 또는 estimated 된 분산으로 나누었을 때 얻어진 값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I, 이 weight은 reliability coefficient로 의미하고, 그 개인별 성장 곡선이 reliable 하면은 개인별로 추정이 된 이 성장 곡선에 더 weight이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개인별 성장 곡선이 그렇게 reliable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between predicted growth rate based on 그 설명 변수를 통해서 얻어진 또는 predicted 된 growth rate인 이 between 성장 곡선에 더 웨이트를 주게 되는. 그래서 이 두 개가 컴파짓된 estimate을 실제 개인의 성장 또는 이 HLM이 전체적으로 추정하고자 하는 성장 궤적 모수를 추정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굉장히 잘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사실 지금 왜 이런 에스티메이션을 사용을 하느냐. 사실 그냥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를 사용을 하면은 보통은 이 고정효과 모수들이 사실 기존에 알려진 것으로 가정을 하고서 모형의 모수들을 추정을 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이 고정효과 모수와 이 무선효과 모수들이 사실 서로 디펜던트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동시에 추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사실 동시에 추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방법 같은 경우에는 고정효과 모수를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 랜덤 효과, 무선 효과의 모수들만 동시에 그 우도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추정을 합니다. 밑에 식과 관련해서 밑에 식을 사용을 해서요. 그래서 사실 이미 알려진, 그러니까 고정효과 모수를 아는 것으로 가정을 하면은 사실 이 밑에 자유도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의 식과 비교했을 때 보면은 여기서는 사실 이 추정된 값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효과 모수들에 대해서 추정된 값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도를 빼앗기지 않고 자유도가 빼앗겨서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 뒤에 보면은 마이너스 2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restricted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같은 경우는 방금 봤듯이 이제 베이즈 이론을 사용을 해서 fixed effect parameter를 이제 추정을 실질적인 자료를 통해서 얻어진 값을 사용을 하고 이 파이 i 스타 같은 경우는 앞서 봤듯이 컴파짓 에스티메이터로 그 웨이트를 사용을 해서 개인별 성장 궤적치와 또는 개인 내 성장 궤적치들을 각각 사용을 해가지고 이 컴파짓 에스티메이터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식에서 이제 누 파이 i 스타 같은 경우는 밑에 식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고 여기 보면은 샘플링 베리언스가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오차항에 대해서 시그마 스퀘어 햇과 타우 햇에 대해서 각각 uncertainty가 그 추정하는 과정에서 각각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uncertainty, 샘플링 베리언스가 어떻게 추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 수식을 통해서 잘 straightforward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EM 알고리즘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추정이 된 이 오차항과 이 개인 간 분산을 가지고 다시 이 고정효과 모수들의 세트, 개인별 성장 곡선 그리고 전체 성장 곡선의 평균 그리고 리그레션 코에피션트 설명 변수들에 대한 리그레션 코에피션트들에 대해서 다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temporary로 제가 설명한 이유는 사실 이게 final estimation이 아니고 EM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얻어진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fixed effect parameter를 추정을 하고 다시 얻어진 이 fixed effect를 가지고
기존에 얻었던 또는 구해졌던 개인 내 분산과 개인 간 분산에 대한 에스티메이트를 다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방금 앞에서 보셨던 그 수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다시 이제 에스티메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을 다시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얻어진 분산을 가지고 다시 픽스드 이펙트를 업데이트 시키고 다시 픽스드 이펙트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트를 가지고 베리언스 에스티메이트를 업데이트 시키는 반복을 반복적으로 해서 어떤 컨버전스 크라이테리아를 만족시킬 때까지 이 업데이트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만족하는 에스티메이트이 추정이 됩니다. 이 과정을 이후로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얻어진 모수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실제 HLM을 피팅을 해서 얻어질 수 있는 리서치 퀘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143명의 학생들을 사용을 했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4번의 반복 측정치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different time space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 테스트 자체가 age sensitive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different time space를 모형에 반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사실 이제 3번의 측정치만 가지고 있고 어떤 학생들은 4번의 측정치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 디스크리티브 데이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개의 평가 도구를 사용을 했고요. Reading, Math, Perception, and Natural Science를 사용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과에 나왔지만 그 Reliability를 구해서 사실 Reading과 Math는 그 초기치와 성장 변화율에 대한 Reliability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Perception과 Natural Science만 결과를 리포트하는데 사용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세스먼트는 어떻게 구해졌냐? IRT를 사용을 했고 로지 스케일을 통해서 스코어를 이제 리포팅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떤 모형을 피팅을 했는지 예를 들면 뭐 원 파라미터인지 투 파라미터인지 또는 어떻게 스케일드 됐는지 뭐 버티컬 스케일을 했으면 어떤 커먼 아이템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응답이 가능한 연구 문제는 그 개별 그 그로스 그 성장 궤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밝혀질 수 있는지 그게 어떻게 나타낼 성장 궤적이 어떠한지 이거를 우선적으로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고정혈과 모수 같은 경우는 초기치의 평균 그리고 또 그 선형적인 성장 변화율에 대한 평균 이 두 가지가 추정이 가능하고요. 누 하이퍼서시스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 0이니까 이제 없다, 0이다 또는 뭐 성장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리젝이 되면은 이제 성장이 있는 거고 실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스태티스틱은 G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수식으로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선효과 모수 같은 경우는 초기치에서의 분산값과 그리고 성장하는 곡선에 대한 분산값이 어떠한지를 밝혀낼 수가 있고 역시나 이제 연가설은 이렇고 테스트 스태티스틱은 카이스퀘어 밸류를 사용을 하고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식을 통해서 이 카이스퀘어 값이 어떠하며 이 값이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은 실제 이제 파퓰레이션에서의 이니셜 스테이터스와 리니어 그로스 레이트이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new KI는 이제 샘플링 베리언스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응답이 될 수 있는 연구 문제는 이제 릴라이빌리티인데
이 이니셜 스테이터스와 이제 그로스 레이시 실제 이제 우리가 얻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모형 피팅을 했을 때 정말 릴라이어블한지를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릴라이빌리티가 높지 않으면 그렇게 어떤 기준보다 높지 않으면은 사실 이 성장 모형 피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논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 모수에 대한 이제 베리언스는 그 성장 모수에 대한 샘플링 베리언스 또는 에러와 그 실제 베리언스 값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릴라이빌리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클래시컬 테스트 시어리에서 나온 이 수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그렇게 이 수식을 통해서 얻어진 릴라이빌리티를 실제 구해보면은 사실 앞서 보았듯이 이제 이 두 개의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는 이 개인의 어떤 성장의 변화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그게 릴라이어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개인별 릴라이빌리티를 평균을 내서 그 값을 구해보면은 어떤 요약된 그 릴라이빌리티 지수가 나올 수 있고, 실제 이 논문에서 리포트하고 있는 릴라이빌리티 지수는 averaged than 릴라이빌리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얻어질 수 있는 연구 문제는 이 코릴레이션에 대한 부분인데, 초기치와 변화율의 어떤 코릴레이션 또는 코베리언스가 어떠한지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코릴레이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니셜 스테이터스와 체인지 레이트 간에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 있다 하면은 해석을 이제 그 낮은 초기치 처음에 어떤 스테이터스에 있는 또는 처음에 어떤 그 테스트 스코어가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르게 증가를 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치와 변화율에 대한 코릴레이션 값은 상당히 연구자에게 풍부한 어떤 해석의 부분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논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응답이 가능한 연구 문제는 그 설명 변수들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시적인 데이터에서는 이제 홈 랭귀지와 그리고 그 교실에서 어떤 인스트럭션을 받은 시간을 이제 두 변수를 설명 변수로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시간은 이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로 들어갔고, 홈 랭귀지는 다이커터머스 더미 베리어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명세화된 모형은 밑에 표현되어 있는 식과 같고요. 결과를 보면 홈 랭귀지와 그 인스트럭션 타임이 이니셜 스테이터스와는 사실 스태티스티컬리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지만 변화율과 관련해서는 시그니피컨트한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이블에 보면 토탈 베리언스가 나와 있는데, 이 토탈 베리언스는 샘플링 베리언스를 포함을 하고 있는 베리언스 값이고요. 그 밑에 있는 unconditional parameter variance는 이 샘플링 베리언스를 제외한 순수한 그 모수 추정치에 대한 베리언스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설명 변수를 포함한 모형이 피팅이 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explained variance가 어느 정도의 양을 보여주고 있는지가 이 테이블을 통해서 나와 있고요.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얻게 된 R 스퀘어 값들이 어떻게 산출될 수 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그 성장 모형에서는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리그레션 모형에서 얻어질 수 있는 이 R 스퀘어 값들이 approximate이라든지
어떤 정확한 그런 정확하게 대응되는 이런 해석을 가진 어떤 통계치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R 스퀘어 값이 어떻게 산출이 될 수 있고, 실제 피팅된 모형에서 이 이니셜 스테이터스와 그로스 레이시 이 설명 변수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설명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따라서 해석이 용이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세 개의 그 시간을 나눠서 그룹으로 나눠서 컨디셔널 모형을 가지고 각각의 그로스 트래젝토리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지에 따른 함수로서. 그래서 왼쪽은 지금 로지 스케일로 나와 있는 테스트 스코어고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아마 내추럴 사이언스 테스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틀릴 수도 있으니 페이퍼 한번 참고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홈랭귀지가 스페니시인 학생들이 이제 점선으로 표현이 됐고, 잉글리시 스피킹을 가진 학생들이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기울기를 보시면은, 이 교실에서 가르친 시간이 증가할수록, 이 일종의 트리트먼트라고 할 수 있는, 이 교실에서 가르친 시간이 증가할수록 이 기울기가 더 증가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울기의 수준은 다시 그 시간을 통제했을 때, 이 홈 랭귀지 수준에 따라서 기울기의 값이 이 스페니시 스피킹을 하는 학생들이 더 성장하는 수준이 더 높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니셜 스테이터스를 또 간단히 보면은 처음에 이 테스트 스코어가 그 스페니시 스피킹을 하는 학생들이 잉글리시 스피킹을 하는 학생들보다 더 낮지만, 이 교실에서 이렇게 가르친 시간에 따라서 이 성장하는 수준이 또는 변화하는 수준이 더 빨리 증가하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산출된 릴라이어빌리티 값이 낮은 이 리딩 어세스먼트 결과와 릴라이빌리티 값이 높은 퍼셉션의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low reliability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딩 같은 경우는 이 이니셜 스테이터스가 사실 그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산출이 됐기 때문에 이 HLM 에스티메이터 같은 경우는 이 인디비주얼 에스티메이트과 그 그룹,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여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me home language를 가진 학생들을 통해서 얻어진 성장 추정 곡선과 한 개인의 성장 추정 곡선을 비교를 했을 때 이 HLM의 컴파짓 에스티메이터는 이 사이에 추정 위치를 하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로스 레이트와 관련해서는, 이 기울기와 관련해서는 릴라이빌리티가 낮게 추정이 됐기 때문에 이 컴파짓 에스티메이터가 이 개인에게 웨이트를 주기보다 이 개인이 속한 그룹을 통해서 얻어진 그로스 트래젝토리에 더 웨이트를 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울기가 이 그룹을 통해서 얻어진 이 성장 곡선에 더 이렇게 가깝게 추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 이제 그 초기치와 성장 변화율에 대해서 둘 다 높은 그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이 퍼셉션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이 HLM을 통해서 얻어진 이제 성장 모수들이 전부 다 그 인디비주얼과 그룹 그 사이에 위치하고, 이 변화하는 기울기 값도 그 개인과 그룹 간 중간 정도에 위치한 수준의 그 성장 그 궤적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렇게 얻어진 여러 그 값들, 예를 들면 일리라이빌리티라든지 그리고 컴파짓 에스티메이터라든지 이러한 개념들이 실제 데이터를 해석함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떠한 장점과 이로운 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HLM 모형이 가지는 어떤 장점들에 대해서 논문이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험 연구라든지 또는 준실험 연구의 상황에서 HLM이 피팅을 하면서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논문이 나왔던 때가 이제 1987년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다른 그 리피티드 아노바 같은 경우도 어떤 실험 상황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론이었기 때문에 그 리피티드 아노바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으로 이게 제시됐기 때문에 이 HLM도 마찬가지로 어떤 실험 연구와 준실험 연구에서 개인 간의 트리트먼트 변수를 개인 간 모형에 피팅을 함으로써 아주 손쉽게 핸들링 할 수 있다, 모형을 명세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리니어 모형만 이 논문에서 예시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 얼마든지 그 넌 리니어 모형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그 추정된 성장 모수들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딜리버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사실 그렇게 장점으로 이렇게 포커스로 두고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사실 기존의 SEM을 기반으로 한 그로스 마들링에서는 그런 개인마다 반복 측정 시점이 다른 또는 그 간격이 다른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플렉서블 하지 않는 데 비해서 이 HLM이 가진 방법은 그런 서로 간의 다른 반복 측정 시점을 이 변수에 있는 그대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그래프에서 저희가 살펴봤듯이 각각 개인별로 그 프리딕션,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내 어떤 데이터가 굉장히 정확하면은 그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 컴파짓 에스티메이터 자체가 그 개인 내 데이터에 더 웨이트를 줘서 그 그로스 트래젝토리를 추정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개인 간 데이터가 더 프리사이스하다, 더 정확하다. 그러면은 이 모형은 이제 그룹 변수들을 사용을 한 그 성장 궤적에 더 웨이트를 줘서 그런 더 정확한 데이터를 이용한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가진 리미테이션은 그 이제 그 정규성에 대한 센서티비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최대 우도 추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라지 샘플 사이즈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샘플 사이즈인 상황에서 어떻게 더 그 모수 추정치가 언바이어스드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런 가정이 바이올레이트 됐을 때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분산과 공분산 값들이 실제 그 스몰 샘플 사이즈 상황에서 어떻게 바이어스가 있고 그런 바이어스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제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퓨처웍스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면 좋은데 제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제가 잘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시간 많이 남았고요. 시간 많이 남았나요? 네. 아니, 시간 제한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미리 들어온 질문 같은 경우는 대충 답을 해주시고 저희들 그냥 녹화 마치고 또 얘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질문 있습니까? 저는 뭐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게 정말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 아주 꼼꼼하게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그게 이게 이제 우리가 디자인이나 그런 데서 하이라키컬 리니어 모델을 쓰다 보면은 레퍼런스로 거의 대부분이 사이트가 되는 논문이라서 아주 중요한 논문이기도 해요. 어, 저희들이 뭐 다 HLM을 수업을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한 가지 여기서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이게 아주 대표적인 논문인데 우리가 HLM에서 여러 가지 디스커션 되는 것 중에서 조금 빠졌다고 느끼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거 한 번만 짚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왜냐하면 설명을 하다가 논문이 너무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럼 요거 말고 조금 더 뭐가 있을까? 그 정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 모델의 미스 스페시피케이션이라든지 센터링이라든지 그 모델 빌딩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원체 처음에 나온 논문이고 그래서 안 돼 있지만은 우리가 HLM을 할 때, 센터링이나 그런 데서도, 고려를 많이 해줘야 된다. 그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좀 디스커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싶었던 게, 우리 이영주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스티메이션이나 그런 게서 스몰 샘플이 잘 해결됐을 건데, 라고 했지만, 그 이외에 어떤 것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그런 게 질문이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베이장 같은 경우로 많이 쓰겠지만은, 그 말고도, 리스트 스퀘어를 쓰는 그런 통계 기법에서는 우리가 데이터의 대표성만 확정이 된다면은 그 바이어스니스 같은 걸 갖다 가장 줄일 수 있는 그런 에스티메이션 메서드가 디벨롭이 되어 있더라. 뭐 예를 들자면은 Generalized Structured Component Analysis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법을 써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으니까 향후 뭐 이런 거 쓸 때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했었어요. 혹시 다른 분들 좀, 이거 HLM 할 때 이거 반드시 디스커션 돼야 되는데 여기는 없는데 하는 거 있습니까? 모두들 다 빨리 그만두고 싶길 원하시는, 예, 제가 주저주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질문 없습니다. 그럼 마쳐도 될까요? 네, 그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